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독서 개념 학습 4강 탈역사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 디지털 매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논의가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자,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그냥 이렇게 읽는 겁니다. 단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이미지의 재생산과 복제에 대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그치지 않았다라는 소리는 얘네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이미지의 재생산과 복제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논의를 했고,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면 얘네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 이 녀석들과 이 녀석들을 다 함께 하였다. 첫 번째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까지 가볼게요. 그 결과, 이 논의의 결과,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과 현상으로 여겨지던 이미지는, 그러면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죠?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과 현상으로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미지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러한 이미지의 위상, 높아진 위상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는 빌렘 플루서인데, 그는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코무니콜로기,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냥 세 글자로 끊어서 코무니콜로기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제시하였다. 누가? 빌렘 플루서가. 무엇에 대하여? 이미지의 위상에 대하여. 자, 그러면 당연히 빌렘 플루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는 의사소통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화와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를 코무니콜로기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자, 이 코무니콜로기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무니콜로기로 대화와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를 설명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화,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가 바로 무엇이다? 의사소통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새로운 매체에 의해 변화된 사회를 무엇이라고 하였다? 텔레마틱 사회라고 규정하고 탐구했다. 역시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텔레마틱 사회라고 규정했답니다. 아까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새로운 매체가 바로 뭐겠죠? 디지털 매체겠죠. 특히 그는 빌렘 플루서는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러면 이전에는 의사소통 수단이 문자였는데 이미지로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고 매체 또는 장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의미를 재탐색했다. 무엇을? 이미지의 의미. 됐습니까? 밑에 1문단 정리되어 있는 내용 정지하셔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2문단 가보겠습니다. 플루서는 전체적인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매체와 사유 방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규정될 수 있는 사회 체계 전반을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체를. 단지 매체와 사유만이 아니라 전체를, 사회 체계 전반을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플루서는 각 학문 분과에서 지역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을 코무니콜로기라는 하나의 총체적 복합체로 통합하고자 했으며, 역사, 철학, 매체 이론, 예술 이론, 미학 등을 코무니콜로기의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되겠죠.
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피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의사소통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도 필수적이다. 무엇도 필수적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코무니콜로기는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실존적인 측면에서 코무니콜로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어떤 측면에서? 실존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어쩔 수 없죠. 이런 유한성을 지닌 존재죠. 태생적으로 불안과 고독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잊고자 무엇을 잊고자? 불안과 고독을 잊고자 혹은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가 코무니콜로기로 해석되어야 할 하나의 현상이 된다. 무엇이? 의사소통이. 그는 계속 블루섭니다. 기술 사회적 측면에서도 코무니콜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차원에서? 기술 사회적 차원에서, 측면에서. 그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매체적 상황이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되었답니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코무니콜로기로 살펴봐야 한다. 이 문단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고 밑에 어휘. 자, 3단락 갑시다. 플루서는 시대를 전 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전 시대를 구분했네요. 나누었네요. 역사 시대인 알파벳 시대, 탈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후 시대. 그럼 세 개죠? 전 역사, 역사, 탈역사. 이 세 가지 시대는 각각 이미지 시대, 문자 시대, 기술적 이미지 시대. 그러면 전 역사 시대가 이미지 시대, 알파벳 시대가 문자 시대, 탈역사 시대가 기술적 이미지 시대. 알파벳의 등장 이전에 이미지가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 코드로 기능했는데 전 역사 시대겠죠? 알파벳이 등장한 이후에 이미지가 중심 코드로 작동하는 시대가 재등장했다.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는 기술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알파벳 이전의 이미지와 다른 것이다. 쭉 내려갈게요. 기술적 이미지는 알파벳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코드, 알파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화한 알파벳 이전의 시대의 이미지와 구별, 차이점이겠죠. 알파벳 이후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는 텍스트로 개념화된 세계가, 그러면 세계가 텍스트로 개념화되었고,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 즉 개념화된 세계가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서 무엇으로? 이미지로 추상화. 그러면 이 세계가 이미지로 추상화되었다. 기술적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복합체로 단지 사진, 영화, 현대의 디지털 이미지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각 영역의 기술적 장치가 매개됨으로써 시각이 확장되어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 전반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술적 이미지다. 가령 기술적 이미지에 관한 예를 들겠죠. 가령 자연적인 눈으로 체험할 수 없었지만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 기술적이죠. 이런 것이 무슨 이미지다? 기술적 이미지다. 4달러. 방금 살펴보았던 그런 기술적 이미지에 의해 알파벳 이후 시대에 문자의 지위는 낮아졌다. 문자의 지위가 뭐해졌다? 낮아졌다. 이런 문자의 지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그는 당연히 플루서는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 알파벳이 그림에 대항했던 것처럼 무슨 시대가 시작될 때?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 알파벳이 그림에 대항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디지털 코드는 알파벳을 초월하기 위해 대항하고 있으며 디지털 코드가 무엇을?
알파벳을 초월하기 위해 대항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문자의 지위가 역사 시대와 달라졌다. 무슨 지위? 문자의 지위가. 이에 주목해 플루서는 알파벳 이후 시대를 무슨 시대? 탈역사 시대라고 규정한다. 탈역사 시대의 대표적인 매개문은 당연히 이미지이다. 문자 문화와 결별하고 다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기존에는 어떤 사유? 선형적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유 체계. 그러면 예전에는 선형적 사유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유 체계가 등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사유 체계의 등장에 주목해 플루서는 이미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았고 플루서에 따르면 이미지는 재평가를 하는 거겠죠?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 이미지가 바로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이며 인간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이미지다. 그래서 인간은 매개 없이는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 매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매개가 바로 무엇이다?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이 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는 또 개념 나왔죠? 다의적인 상징 복합체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을? 이미지를. 여기까지가 4단락 정리. 밑에 5단락 가볼까요? 마지막이죠. 현대는 디지털망으로 구성된 텔레마틱한 사회이다. 텔레마틱한 사회래요. 플루서는 디지털 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상은 이미지 세계 또는 이미지 공간을 의미한다. 플루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어떤 세계,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답니다. 플루서는 그것이 이 현실과 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현실이다 혹은 가상이다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고? 상호작용이고 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에 대한 이해 바로 무엇? 장치 리터러시. 그럼 장치 리터러시가 바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현대의 디지털 매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소통 형태들은 플러서가 이야기한 텔레마틱한 문화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5문단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다양한 자료는 우리 달콤한 국어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